리스크는 줄었는데 수익이 올라간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상하잖아요. 그런 마법 같은 일이 수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포트폴리오나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반반씩 사면 리스크는 줄고 수익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됩니다. 부동산과 미국 주식, 예금과 주식 등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가 뭘 사야 될지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자산 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소비나 저축 등 나가는 돈 관리, 두 번째는 투자처럼 불어나는 돈에 대한 관리입니다. 오늘은 불어나는 돈 관리 첫 단추인 한국형 자산 배분에 대해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도대체 자산 배분이 뭘까요? 자산 배분은 간단히 말해 내 돈을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자산 배분의 전부입니다. 자산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부동산 자산, 주식 같은 금융 자산, 그리고 금이나 코인 같은 기타 자산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형 자산 배분에서는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 자산을 어디로 얼마를 보낼지 결정하는 것이 자산 배분입니다. 쉽게 말해 애초에 살 때부터 비율을 정해놓고 사는 거죠. 목표 수익률과 리스크에 따라 자산 배분을 하면 됩니다. 만약 내가 10% 수익을 얻고 싶다면 주식이나 부동산에 몰빵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에 반토막 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식과 부동산을 섞으면 똑같이 10% 수익은 같지만 최악의 경우에 반토막이 아닌 마이너스 30%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 최적의 비율을 찾는 것이 자산 배분입니다. 제가 검증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60%, 주식 30%, 현금 10%가 기준입니다. 개인 상황을 고려해서 비율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개인 성향에 따라 채권이나 금, 코인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의 평균 자산관리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도 비슷합니다. 부동산이 50% 이상이고 주식과 현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이 40% 정도 됩니다. 부자가 될수록 부동산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부동산을 늘리고 점점 줄여가는 게 유리합니다. 자산 배분을 결정할 때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최대한 올려야죠. 대표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이 공격수이고 채권이나 금은 수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금은 골키퍼입니다. 돈을 벌려면 공격을 잘해야 하고 돈을 지키려면 수비를 잘해야 합니다. 공격수인 주식과 부동산을 먼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주식이나 부동산 하나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자산 배분은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주식과 채권을 섞은 6040이나 올해더 포트폴리오 같은 걸 주로 얘기합니다. 주식과 부동산 둘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우리나라 주식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미국 주식도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8회, 현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 2였다면 이제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끔 부동산 6에 금융자산 4를 가져가면 됩니다. 만약 주식을 잘하시면 주식 6, 부동산 4를 가져가도 됩니다. 우선은 개인 성향에 따라 주식과 부동산 둘 중에 하나를 메인으로 가져가시고요. 어떤 걸 메인으로 할지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주식, 부동산 둘 다 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이, 투자금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30살이고 2억이 있는데 주식은 모른다. 그러면 부동산을 메인으로 하고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내가 주식이 잘 맞다면 주식을 메인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50대 중반에 집 한 채 있고 주식 1억이 있다면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현금 흐름으로 바꿔야 합니다. 배당주나 월세로 바꾸는 거죠. 개인 상황에 따라 자산의 모양만 바꾸는 겁니다.
자산 배분의 정답은 없지만 한 가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1억까지는 주식으로 모읍니다. 1억이 되면 아파트를 사고요. 그 뒤에 또 주식으로 돈을 모아서 아파트 갈아타기를 하거나 또는 아파트를 한 채 더 사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리스크는 낮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비밀은 전세 레버리지입니다. 내 자본의 몇 배에 달하는 레버리지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전세를 활용한 플로트 레버리지라는 건데 리스크는 줄이면서 수익을 늘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고민되시는 분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산 배분은 어떻게 리스크는 줄고 수익은 올라갈까요? 자산 배분의 대가 데이비드 스웬스는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종목 선정과 타이밍이 아니라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즉, 내 돈을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는 자산 배분에서 수익의 대부분이 결정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도 자산 배분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 수십 명이 자산 배분만 하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의 기본 원리는 상관관계가 반대로 가는 자산을 매수해서 리밸런싱으로 수익률을 올리는 겁니다. 말이 너무 어려우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주식이 오르면 채권은 반대로 내려갑니다. 주식과 채권을 5대5 비율로 가져가기로 자산 배분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주식이 오르고 채권이 떨어지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서 다시 5대5로 맞추는 겁니다. 이처럼 팔고 다시 사서 비율을 맞추는 것을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셰넌의 도깨비 효과라고도 하는데 자동적으로 비싼 거는 팔고 싼 것을 많이 사게 되면서 신기하게도 계좌가 우상향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자산 배분 비율을 먼저 정하고 그 비율에 맞게끔 리밸런싱을 하면 리스크는 줄고 수익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한국형 자산 배분에서 정답에 가까운 기준점을 제가 드린 거고요. 이렇게 자산 배분하면 됩니다. 주식은 ETF만 사서 모으고 부동산 갈아타기 하면 누구나 10%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산 배분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할까요? 모두가 자산 배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몰빵을 해도 된다는 거냐? 주식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데, 네. 20, 30대면 자산 배분 없이 주식이나 부동산에 몰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산 투자는 해야죠. 참고로 분산 투자와 자산 배분은 다른 겁니다. 분산 투자는 삼성전자 같은 걸 나눠서 사는 거고 자산 배분은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아예 다른 자산군을 사는 겁니다. 다만 50대 이후라면 자산 배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나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 유튜브를 보면 무조건 자산 배분을 해야 되고 자산 배분이 만능 열쇠라는 식의 얘기가 많더라고요. 투자에 오답은 있지만 정답은 없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에 가까운 방법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증권업 종사자이고 하루 종일 주식을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투자를 메인으로 하고요. 수천 명을 상담도 하고 지켜보니 수익률이 높은 것과 돈을 버는 건 전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85년부터 최근 30년간 코스피 연평균 수익률이 1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코스피로 돈을 잃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상하잖아요. 이게 평균의 함정입니다. 평균 깊이 1m에서도 익사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손실이 났는데 평균 수익률이 10% 가까이 나온 게 맞냐? 네, 맞습니다. 소수의 몇 사람이 수익을 다 먹은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평균의 함정에 속아 수익률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산 배분도 똑같습니다. 주식 수익률이 높다, 코인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높다 하는데 극소수의 사람들만 높은 겁니다. 제가 수천 명을 지켜보니 실제 돈을 버는 분들은 사고 팔고 열심히 하는 분이 아닙니다. 제 말대로 ETF로 돈 벌어서 부동산 사는 분이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솔직히 매달 사고 팔고 리밸런싱하고
이런 걸 일반인들이 따라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확률이 높은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 둘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자산 배분 관점에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한 분야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둘 다 아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진짜 돈 버는 얘기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 배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 따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 배분은 빨리 부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확실히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산 배분을 하면 리스크가 줄고 내 실제 수익이 올라갑니다. 평균의 함정을 벗어날 수 있죠. 누가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10억을 벌었다더라. 이런 얘기에 휩쓸릴 필요 없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자산 배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